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라울팔 미 연준 이번 주 유동성 위기 막아야 자산 인플레이션 불가피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글로벌 금융 분석 플랫폼 이 리얼비전의 창업자가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르면 이번 주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응한 긴급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 연준이 이번 주 월말과 연말 자금 단절 위기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에 좀 상반된 내용들, 금리 인하를 이제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계속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럼으로써 단기 유동성이 이제 줄어드는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나스닥도 그렇고 미국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도 모두 다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 위기가 전반적으로 시장에 지금 큰 문제점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이 뱅크런을 겪는 레버리지 투자 상품에 비유하면서 가격에 할인 요인이 가득하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지금 유동성이 워낙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뱅크런 같은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이제 자사주 매입과 이 연말 펀드 순위 경쟁으로 일시적으로 이제 버티고는 있지만 문제가 제때 해결이 되지 않으면 2018년, 2019년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재무부와 연준 간의 유동성 관리를 둘러싼 이 정치적 갈등이 진행 중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정부의 이제 셧다운도 문제가 있었어요. 셧다운으로 인해서 지표들,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나오지가 못한 거죠. 이 연준에서는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한데 금리 인하를 하려면 그에 대한 지표들이 필요한데 이 지표를 관리할 수 있는 이제 공무원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셧다운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연준 같은 경우는 그 결정을 계속 이제 미루는 거고 미국 재무부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돈을 풀라라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돈을 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흐름들은 유동성을 푸는 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는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 이 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 대신에 은행들의 대출 확대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실제 연준이 할 수 있는 금리 인하나 이런 것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지금 그 유동성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의 대출 확대 등을 이제 통해서 시중에 자금들을 풀려고 하는 거죠. 이는 일반 국민에게는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전달하는 동시에 이 담보 자산 가치를 높이려는 의도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고 라울팔은 유동성 관리가 이미 정치적 게임이 됐다라고 하면서 현 상황을 이 정책 당국 간 힘겨루기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관을 수리하고 그 다음 수문을 연다라는 표현으로 요약을 했는데 결국엔 자산 인플레이션은 단지 지연될 뿐 결코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시장의 유동성이 풀릴 것은 장기적으로 이제 명확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시간 문제이지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드는 이런 구간들은 결국엔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라울팔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재개될 것이다 라고 시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폭락 아니다. 고수들은 지금 바닥에서 줍줍 중이라는 기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기사입니다. 이 두 가지 제가 이제 기사들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시장을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그리고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들을 동시에 이제 다 보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제 조정을 겪고 있는데 시장 내부에서는 이런 하락을 거품 붕괴로 보기보다는 조용한 상승장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과거 사이클과 달리 과열 신호 없이 점진적으로 가격이 우상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주요 시장 인물들은 진짜 랠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 드라고시 B2YG 유럽 리서치 헤드는 비트코인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TV 같은 기술들이 채택해온 방식과 유사한 궤적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들 기술은 이제 초기에는 파워 법칙을 이제 따라서 급격하게 확산된 뒤에 점차 S 곡선 형태로 이제 안정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살짝 이제 이런 구간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이 두 흐름 사이에 과도기에 위치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과도기죠. 그래서 단기 가격 조정보다는 장기적인 기술 채택 곡선상에서의 확산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기술은 계속해서 도입이 확산이 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런 과도기가 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뭐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TV 모든 것들이 대부분 이제 확산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이런 과정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아담 백 블록스트림 CEO는 이번 사이클은 기존처럼 이 급등 후 폭락하는 블로우 오프 탑 형태가 아니라 뚜렷한 거품 없이 점진적으로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특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열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진짜 랠리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라고 오히려 해석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심리적 저점에 대한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1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스콧 멜커는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이 바닥을 다지는 과정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락은 끝이 아니라 상승을 준비하는 구간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강한 지지를 받은 구간에 진입해 있으며 장기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지점에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렉틱 캐피탈도 현재 흐름을 2021년 5월, 6월과 유사성을 주목하고 있는데 당시 비트코인은 50주 이동평균선을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곧바로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장을 이어간 바가 있습니다. 네, 렉트 캐피탈은 이제 50주 이동평균선은 과거 강세장의 기술적 중심축으로 작용해왔으며 이탈이 곧 하락 전환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장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렉트 캐피탈도 지금 50주 이동평균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는 있는데 이 50주 이동평균선이 지금 이제 깨졌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깨졌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예전에도 이제 일시적으로 깨지고 올라온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깨진 적은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이 주봉상 완전히 깨고 내려간 상태라 이게 완전히 희망적으로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여기서 반등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은 오히려 이걸 돌파하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기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이 방향성이 쉽게 바뀌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뭐 이제 시즌이 지나고 다시 우상향할 수 있는 뭐 기회가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그런 위험성은 아직까지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50주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선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로 봤을 때에는 버블기는 지금 이제 없죠. 거의 비트코인 시장도 그렇고 알트코인 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버블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들어오지도 않았었고 그 상황에서 지금 조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 이런 시장은 굉장히 드문, 지금까지는 뭐 단 한 번도 없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도 그것을 되게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뭐 강세장을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그 전문가들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가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안 할 것이다, 장기 보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과 금, 은 투자를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로버트 기요사키인데요.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할 것이다, 매도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하락은 단기적인 현상일 뿐 장기적으로 희소성과 인플레이션 회피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각국 정부가 이제 급증한 부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은 대규모 통화 공급이나 이른바 빅프린트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일각의 견해에 동의한다라고 하면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실물 자산과 주요 가상화폐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기 이제 현금 수요가 있는 투자자라면 일부 자산을 처분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지금 필요한 사람들이 유동성 확보 목적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공포로 인해 현금이 필요한 이들만이 매도를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본인은 현금 흐름이 충분하기 때문에 보유 자산을 처분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현금이 이제 충분하신 분들은 여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을 내가 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뭐 지금 당장 현금을 당장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비트코인을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들고 가겠다, 이런 이제 전략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닌 분들, 만약 100%다 뭐 여기에 다 비트코인에 있거나 암호화폐에 있다면 이건 조금 위험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현금이 당장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이 좀 필요하죠. 현금은 꼭 들고 있으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현금 확보 꼭 해 두시고 이 시장을 바라보셔야지 아마 좀 버티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시장이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소 1년 정도를 조정 기간으로 보통은 이제 약세장으로 전환됐을 때 1년 정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를 내가 버틸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매도설 터지자마자 폭풍 매수 스트래티지 왜 지금 베팅했나 라는 기사입니다. 스트래티지는 계속해서 그래도 매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유량은 총 64만 9,870 BTC, 평균 매입가는 74,433달러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는 매입 대부분을 최근에 이제 우선주, 시리즈 자금으로 충당을 했고,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2만 1000 BTC 이상을 매입한 이후 지금 최대치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죠.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비트코인 누적 증가율은 1분기 18.3%에서 2분기 13.1%, 3분기 7.1%로 점차 낮아졌고, 이는 금리 불확실성과 증시 암호화폐 가격 조정으로 인해 전체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수 활동이 둔화된 흐름과 맞물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최근에 이제 42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매도설에 휘말렸었는데 마이클 셀러는 이제 즉각 부인을 했다고 해요. 실제 매도가 아니다라고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팔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도를 쉽게 하지는 않아요. 지난 하락장에서도 잘 팔지를 않고 좀 버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은 없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피터 틸 AI 버블 경고 현실화 비트마인 엔비디아 대량 매도하고 포트폴리오 3종목만 남겼다. 자, 피터 틸의 지금 이 투자사인 파운더스 펀드가 나스닥 상장사 비트마인 보유 지분의 약 절반을 정리했고, 그리고 엔비디아 지분도 전량 매도하면서 사실상 AI 관련 종목에 대한 엑시트를 실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버블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엔비디아 엑시트가 손정희 회장도 그렇고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나스닥 시장을 또 흔들기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포트폴리오에는 이제 테슬라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단 3종목만 지금 남아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터 틸의 이런 포트폴리오 조정 같은 것들도 시장에 지금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비트코인 50% 폭락의 악몽 하락세 언제까지라는 기사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려서 이걸 보면 이제 고래들의 매도세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최근에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들도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양상들이 나왔고요. 그나마 이제 갈색 고래들이 좀 잘 버텨주었는데 이번에 단기적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라색이나 다른 색깔 그 차기 고래들도 대부분 매도세이고요. 이번에 17일날 살짝 이제 매수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이제 강한 흐름이 아니고서는 이 시장을 지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우선 강한 반등이 나오려면 이 고래들의 강한 매수세가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그 흐름들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는데 지금 오늘 단기적으로 워낙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것들도 나올 가능성들도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세 꽤 크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면 이 RSI도 벌써 37까지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내려온 역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까지도 이 조정세가 나왔을 때만 해도 지금 시즌 중에 이렇게 37까지 내려온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상승하다가 내려오더라도 보통은 이제 45 정도로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올라왔었는데 여기에 지금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과매도 되었다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37까지 내려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였고, 실제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 급락했을 때가 이보다 조금 더 내려온 흐름들이 있었죠. 33 이 정도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큰 조정이 들어온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퓨어앤 그리드 이 탐욕과 공포 지수는 10일까지 지금 극단적 공포 상태로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지금 역사상 이제 최저점에 가깝게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이 지금 최저였어요. 여기서도 10이 최저죠. 거의 10까지 지금 찍고 내려온 상태.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극단적 공포 상태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거의 심리 상태로는 최저점에 거의 와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알파벳만 홀로 급등, 이 버핏이 알파벳을 선택한 이유. 지금 워렌 버핏의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
지금 다른 주식들은 대부분 이제 뭐 관심이 없는데 이번에 이 알파벳 주식을 매수를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워렌 버핏은 이번에 이제 그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이제 손을 떼고 이제 내려왔는데 그 대리인이었던 이제 그레그 에이블이 내년 1월 버핏의 지휘봉을 이제 넘겨봤을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버핏은 이사회 의장으로는 남는데 아무래도 지금 알파벳을 선택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된 것으로 투자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AI 중심의 대형주보다 낮은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업계에 따르면 알파벳은 내년 수익의 25.5배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32배, 브로드컴은 50.8배, 엔비디아는 41.9배와 비교해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스닥이 폭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알파벳은 꽤 견고하게 시장을 가격을 좀 그 방어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설적 투자자 이 드러켄 밀러가 빅테크에 다시 베팅한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억만장자 투자자 이 스탠리 드러켄 밀러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에 아마존닷컴과 이 메타의 지분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메타 같은 경우도 조정세가 꽤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다시 매수를 했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혼조세입니다. 지금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도 이번에 이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시장은 굉장히 지금 혼조세입니다. 뭐 국내에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도 좀 혼조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장이 굉장히 등락이 심하고 이 조정이 전체적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아마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지금 가장 크다고 보여지고 근데 만약에 유동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보고 투자를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